여기는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 경남 지역 최고 명문 중의 하나죠. 평균 내신이 1등급은 되어야 안정적으로 입학 가능하다는 이 학교. 정은이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아침 7시 등교에 11시까지 이어지는 자습. 전쟁을 치르듯 치열한 입시 현실 앞에 아이들은 피곤합니다. 정은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잠하고도 싸우고 그냥 책상에 엎어지고 싶은 자기하고도 싸우는 게 일상입니다. 꿈이나 목표가 없으면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들. 정은이는 이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모범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바꿨는지, 왜 이렇게 관심 분야가 옮겨가고 왜 과를 바꿨는지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소위 잘 나가는 학생들만 모였다는 이곳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특별한 비법, 뭘까요? 가장 좋은 건 그 그러니까 그 시험을 내시는 출제자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고, 또 이제 그거를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학교 선생님들이니까 그 수업에 매달리는 게 제일 큰 공부 방법인 것 같고. 모범생들이 말하는 뻔한 이야기. 정은이도 쉽게 공개 안 하려는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을 들여다봤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답게 모든 영어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되죠. 모두 내놓으라 하는 영어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라 교실엔 때로 불꽃이 튑니다. Daisy, why do you think that makes such a strong statement? Do you mind standing up for me, please? I think the most difference between socks and Grieger is their appearance. Socks likes Beatles and they had semi-Beatles hairstyle, and the Grieger likes who's the singer's name? Elvis Presley. Yeah, Elvis Presley, and they come up their hair with hair grease, and I think the hair oil is the symbol of Griegers, so they want to put their hair oil to show up their toughness and braveness. So when if I were pony boy, I want it's kind of self-confidence make me more confident to put some more extra oil. Now remember when they go, thank you, Daisy. I don't know what I'm saying. You're not a greaser, honey. Yeah, so.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잘하는 상위권들은 뭐 미국에서 살다 왔든지 캐나다에서 살다 왔든지 뉴질랜드에서 있다 왔던지, 그러니까 살진 않아도 있다 왔던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갭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벽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뚫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은 해외 연수나 체류 경험 혹은 다수의 사교육 경험이 있는 아이들. 정은이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돈 안 들이고 공부하면서도 뻔한 대답을 비법이라고 말하는 정은이를 반 친구들도 신기해합니다. 조금 얄미운 점은 자는데 잘해요. 조금 자는데 잘해요. 공부한 애들은 공부 얘기만 하는데 이 정은이는 애들이랑 다 같이 막 이번에 요즘 화제거리 뭐 있는지 뭐 연애 기사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쉴 새 없이 막 터지단 말이에요.
아까 친구가 막 많이 잔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잘 때면 막 자기 막 몸을 때려요. 몸을 때리면서 잠을 깨는데 그런 걸 보고 되게 공부도 그렇고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는 친구구나. 원래 공부하는 애들 보면 좀 재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부만 하고 막 혼자 막 이렇게 문제 보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은이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고루고루 막 문제 뭐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막 화학이나 물리나 이런 거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이번에 시험 칠 때 정은이 옆에서 그냥 정은이가 막 설명해줘요. 막 선생님처럼 앉아서 그냥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10분 듣고 점수를 진짜 높게 받았어요. 진짜. 어느덧 방학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방학은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같이 웃고 같이 떠드는 친구들이지만 입시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각자의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아이들. 개학 후 성적의 승패.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학원에서 혹은 해외에서 무섭도록 공부와 전쟁을 치를 아이들. 아이들을 마중 나온 부모들의 마음도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아이들은 그렇게 각자 짐을 싸서 집으로 향합니다. 부모들도 짐을 덜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정은이도 학교를 나섭니다. 정은이는 혼자입니다. 혹시 누가 왔을까 둘러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버스로 1시간 거리. 장생포는 울산의 변두리 작은 마을입니다. 정은이가 사는 곳은 장생포의 변두리 마을 중에서도 외진 산비탈 골목길에 있습니다. 정은이는 이 동네에서 10여 년을 넘게 산 토박이 장생포 소녀입니다. 이사 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동네의 영세민으로 살았습니다. 방세가 밀려 집을 옮겨야 할 때마다 이 동네 빈 방을 전전해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집, 빈집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정은이가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일이랍니다. 정은이가 집안일을 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꼬박 12시간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 그동안 정은이는 이 방 안에서 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꿈을 키워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서 정은이는 일상에 지친 엄마의 큰 자랑이었답니다. 뭐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보다 그냥 엄마를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먼저 들어서
어디 뭐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 날 것 같아. 정은이는 엄마와 단둘이 삽니다. 남들이 쉽게 말하는 이혼 가정의 한부모 가정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흔히 말하는 사배자 학생입니다. 남들은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이지만 정은이는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도 될 만큼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노력합니다. 어디 좋은 공모전은 없는지,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늘 스스로 찾아보고 도전합니다. 그래도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25까지. 등록금이 없어 특목고 입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당찬 정은이도 좌절을 맛봤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니까 입학할 때, 그러니까 입학하고 나서 그런 돈 내야 되는 돈은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을 받고 있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3월달인가 4월달, 그러니까 맨 처음 학기 시작할 때는 돈을 먼저 내야 그다음 환불을 해주거든요. 근데 일단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고 등록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제 제가 나서서 학교에 전화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제도가 그런 거니까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을 봐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도움을 구해서, 또 어머니가 이런저런 도움을 구해서 등록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등록을 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는 있지만, 그게 조금 그때 저한테는 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6시. 장생포 부둣가에 어둠이 내릴 무렵. 정은이가 길을 나섭니다. 식당에서 일을 마친 엄마를 마중 나온 길. 아 진짜 오늘 덥더라. 오늘 손님 경태 많았어? 삼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늘 손님 많았어? 응? 오늘 손님 많았어. 응. 엄마는 이혼 후 남편의 빚더미를 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정은이를 혼자 몸으로 키워왔습니다. 네,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할머니 거야. 응. 이거 할머니 부탁하신 거. 이거 부탁하신 거 이거 뭔데? 식당 일로 번 돈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다 보니 늘 빠듯한 살림. 장생포 마을 사람들의 작은 도움들이 모녀에겐 의지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이쁜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쁘라고 안 하나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엄마 뭐야? 뭐 감자야? 응. 할머니 이걸 감자 내가 주세요. 줄게. 응. 할머니 감자. 야 감사합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연락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십니까? 지금 정은이는 장생포의 여러 고마운 어른들의 경제적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없이 사는 동네에서 반듯한 우등생으로 자라준 배경에는 그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는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 상황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준 사람들과 어머니를 비롯해서 믿어준 사람들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제 경제적으로나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도 그냥 이 조그만한 초등학교 졸업해서 조그만한 중학교 가서 조그만한 고등학교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죠. 사배자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일반 전형보다 커트라인이 낮아서 그 커트라인이 낮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입학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커트라인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준다는 건 그 아이들이 그만큼 그 상황에서도 그만큼 노력해서 이 성적을 받았으니까 그런 잠재적인 잠재적인 그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거라며 100일 때 갔는데 정은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좀 더 정확하고 따뜻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니는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작은 초등학교 아이가. 맞네. 이거 아직도 있잖아. 니얘 생각나니? 그치? 그 있잖아 태어난 엄마는 정은이에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태어나고 다닐 때 애들 나 이름은 모르겠다 잊어버렸다 오래돼가지고. 대신 돈으로 할 수 없는 정은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거는 롯데 시네마의 사진관에 지금 지름길로 질러갈 때는 결코 걷어들일 수 없는 삶의 의미들이 있다고. 그렇게 묵묵히 이겨내면 언젠가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반쪽 같은 딸 정은이를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는 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도 저 혼자예요. 그래서 니 살아나가는데 엄마가 니한테 절대 부담을 안 주겠다. 엄마가 혹시라도 정실준을 놓으면은 니 앞길에 지장 갖지 말고 시설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찾아와주고. 왜 그러냐면 엄마 때문에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위에 한 5일은 그 얘기예요. 일단 지만 만나면은 항상 중학교 때까지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부터는 계속 앞으로 지가 살아나가는데 장래가는데 엄마 때문에 엄마한테 묶여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엄마를 뭐라고 전화번호에 저장을 해놨냐면 삶의 구성요소 이렇게 해놨어요. 엄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또 제가 가진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을 갖게 도와주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 성격 이런 거 삶의 전반을 엄마가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쳐주셨거든요. 내 삶의 구성 요소지 그런 거는. 아닌데.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우리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써요. 그냥 이렇게 하면 마치 아무 때나 있잖아요. 우린 진짜 방송 이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만나면 사랑해. 전화상으로 화이팅 사랑해. 열심히 하자. 그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해서 네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야. 어쩌면 정은이의 남다른 내공은 엄마로부터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돈이 한 10,000원 주고 싶어도 지난주에도 와갖고 지가 도로 날 5,000원을 주고 왔어요. 저도 지금은 한 5,000원 정도는 있죠. 몇만 원 정도는 있는데 엄마 학생이 돈 필요 없어. 나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돼. 학교에서 돈 쓸 일 없어.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입은 옷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있잖아요. 우리 정은이가 크니까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남한테는 어깨에 힘을 안 주지만 그래서 내가 항상 정은이한테 그래. 우리 정은이가 너무 착하게 예쁘게 자라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엄마가 기가 많이 사는 것 같아. 자존심이 많이 살아나.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
어느덧 여름방학도 중반. 폭염주의보에 모두가 지칠 무렵. 방학 중에도 학교 도서관은 만원입니다. 오히려 학기 때보다 열기는 더 뜨겁습니다. 그곳에서 정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책 속을 파고드는 치열한 기운이 칸막이 속 웅크린 아이들 사이를 흐릅니다. 쏟아지는 잠과의 싸움, 저마다 계획한 시간들과의 싸움. 경쟁자가 넘기는 책장 소리에 예민해하며 엎드려 자는 그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 적막한 전쟁터에서 정은이도 잠시 눈을 붙입니다. 참 꿀맛 나는 단잠입니다. 생활을 패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자기 기상 시간,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한번 6시 반에도 일어나 봤다가 7시에도 일어나 봤다가 뭐 이렇게 기상 시간을 다르게 해서 어떤 때 내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수업이 뭐 8시 반에 시작하니까 내가 기상 시간이 뭐 7시인데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비는구나. 그럼 이 시간 안에 내가 단어를 뭐 50개를 외우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외우는 거죠. 매일을 한결같이 치밀한 시간 단위로 스스로를 통제하는 일.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비결, 뭘까요? 아마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니 정은이는 목표가 좀 거창합니다. 본의 아니게 소심하게. 방학 중에 유네스코 동아리가 모였습니다. 정은이는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 동아리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다 했다. 이거 이제 방송 타면 못 문다. 이제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걸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때로 시험 공부할 시간에도 봉사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감명 깊었던 게,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는 건 한 명씩 업어서 건너는 것보다 그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를 세워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왜 소외된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제가 소외당해봐서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구나. 단지 경제적인 재반 때문에. 그래서 또 사회적인 제도가 좀 미비해서 또 의식이 좀 달라서,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은이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방학 중에도 열심히 준비 중이라는 영어 동화책 처용설화. 그래서 정은이는 이런 작은 활동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얘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길로 매진하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어떤 땐 이쪽으로도 갔다가 또 뭐 어떤 책을 읽고 나면 이쪽으로도 갔다가 그러는데 얘는 딱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스스로. 그러니까 알아서 뭐 청소년 정책,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런 데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한번 신청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에도 자기가 그 먼 데까지 가서 지가 전화해가지고 가도 되겠느냐 허락받고 가서 이제 거기 견학하고 연구원하고 인터뷰하고 내려오고. 소혜의 경험이 정은이의 꿈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절실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밤은 깁니다. 불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11시가 다 되어가는 밤. 도서관의 열기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꿈과 목표가 있기에 쉽게 책을 덮고 일어서는 학생도 없습니다. 정은이도 낮에 동아리 활동으로 보낸 시간을 보충하느라 애쓰는 중입니다. 정은이가 쉽게 책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또 있습니다. 연예인 오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이 마법 같은 주문 덕분입니다. 아이들끼리만 이해하는 조어들과 수많은 명언들이 책상 앞을 도배한 도서관. 때로는 친구들이 붙여놓은 그 글귀 하나도 자극이 되어 마음을 추스리기도 합니다. 정은이는 지금 수학과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혼자에서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성적. 고액학원을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액과외를 한다고 해서 걔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 고액과외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고액과외가 돈을 조금 주는 돈을 뭐 고액과외가 아닌 수업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책 한 권을 봐도 정말 핵심 이걸 가르쳐 주니까 조금 더 적은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효용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못 받아들이면 못하는 거 아닌가? 좀 상투적일 수 있긴 한데 그냥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결핍된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소득 수준도 좀 낮고, 근데 그게 오히려 행복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그런 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부분을 메꿀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그게 좀 더 행복하다고 느꼈어요.